잠시 후 3시 법원에서는 개업날 표결 해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인데요.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밖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쟁점은요.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던 그날 밤 의도적으로 추경호 의원이 이를 알고도 방해했느냐 이 부분인데 그날 밤 추 의원의 동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고 그때 이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을 하겠다라고 이제 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장소를 이제 국회로 했었다가 당사로 변경을 했었고요. 그다음 다시 국회로 변경을 했다가 또 당사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표결에 참여를 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이렇게 당사의 장소를 변경을 하면서 이 계엄 해제 표결을 좀 지연시킨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또 하나의 또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내란 특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결국은 이제 지금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내란 특검에서는 처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엄 당일에 추경호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루어진 통화를 둘러싼 그 공방도 예상이 되는데 당시 이루어진 통화가 총 3통이었거든요. 여기서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점도 쟁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하고의 통화에서는 일단은 그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 계엄을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이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진술 내용은 통화 기록 자체는 확인이 되지만 통화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제 뭐 포렌식을 하든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당시에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도 통화를 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조금 유의미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만류를 했지만 이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만류를 했었다라고 하는 말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이제 의원들한테 이제 뭐 알리지도 않고 결국 이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를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서 당시에 통화를 했었던 부분 그다음에 통화를 했던 내용이 어떤 부분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는 결국은 이제 이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의 하나의 또 자료로서 삼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시 어떤 통화 내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있을 구속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증거인멸 여부 그리고 도주 우려잖아요. 추경호 의원은 지금 현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오늘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그 내란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게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자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추경호 의원이 이 해명을 하는 부분하고 신빙성이 누가 말이 맞는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범죄 혐의의 어느 정도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소명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이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만약에 인정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수사에 협조를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추경호 전 의원처럼 계속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부인하는 입장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도 이 뭐 조사나 아니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거나 이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지금 부인하는 입장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따라서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 또한 계속해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은 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범죄 혐의의 중대성 여부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3시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 구속심사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오늘 밤에 나올 것이다, 혹은 오늘은 뭐 넘어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점치세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그랬고, 그리고 박상대 전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군의 이제 군 수뇌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담자들의 이런 어떤 부분이 가담이 됐는지 여부는 결국 이제 증거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고민이 될 부분인 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명백하게 지금 추경호 전 의원도 이 내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간접적인 행동들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뭔가 퍼즐처럼 이제 맞춰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소명이 되고 뭔가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특검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뭐 그렇게 심사에 있어서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예상컨대 이게 오늘을 좀 넘겨서 새벽쪽에 아마 이제 이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게 사실 또 발부가 되는지 기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 앞으로 또 정치권에 또 미칠 영향도 또 생각할 그렇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아마 시간적으로 조금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 영장 실질 심사 늦어도 내일은 결과가 나올 텐데 구속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진술을 했는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국회에 월담하는 네. 의원들을 보면서 국회를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담이 가능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던 네. 것이거든요.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와서 이상민 전 장관의 이제 재판에서 이제 증언을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추가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월담하는 의원들을 잡아라, 체포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포고령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시피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요 정치인을 체포를 하는 체포조 명단이 당시 존재했었는지, 그다음 체포조가 결국 운영이 됐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부인을 해왔던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을 통해서 이 체포조가 실제로 운영이 될 뻔했던 그런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진술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뭐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종합이 된다면, 뭐 이후에 나중에 뭐 다른 사건들에 인한 재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진술이 나온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6차례 통화가 이어졌고, 그 시간은 무려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조지호 청장의 진술, 뭐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어쨌든 사실관계가 크게는 하나인데 각자 어떤 역할을 분담했는지가 결국 이제 재판에서 사실관계로 지금 다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나머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똑같이 본인 재판에 있어서도 하나 이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런 체포조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증언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하나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추가로 증인으로 소환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나왔던 그 증언과 그다음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나오는 증언의 그 신빙성 의무도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아마 계속해서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관련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수록 커져가는 쿠팡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공격 기간이 공개됐는데 이게 무려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올해 이제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뭐 로그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계정에 이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 공격이 이제 개시된 시점이 이제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지금 11월 8일까지 한 5개월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쿠팡이 이제 인지를 한 게 11월이기 때문에 6월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됐음에도 11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을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 3,300만 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동시에 그 유출되는 정보 자체도 뭐 배송지 정보까지도 다 이제 네. 어떤 주문을 했는지까지도 이제 이게 유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긴급 질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공격 기간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건요. 용의자로 지금 떠오른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 정보 유출을 하고 나서 퇴사한 게 아니라 퇴사한 상태에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개월간이나 내부망을 외부에서 들락날락했다는 건데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뭐 각 회사마다 어쨌든 로그인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인증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인증 토큰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정이 부여가 되면 그 이후에는 로그인 작업 없이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지금 인증 토큰을 생성을 시킨다든지 폐기를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생성 키를 통해서 이제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갱신 절차 아니면 삭제 절차를 이제 거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사한 직원이었거든요.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 내부에서는 이런 이제 개인 인증 토큰에 대해서 결국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대목이라서 예.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나서도 이런 이제 내부 정보를 접근을 해서 개인 정보를 유출을 시킬 수 있었던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쿠팡 내부에서 이 내부적인 구조적 취약점이 있는 부분이라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나가야 될 대목이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경찰이 정보 유출에 사용된 IP 주소를 확보해서 유출자를 추적 중인데 이 유출자가 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인물이랑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중요해 보이는데 언제쯤 좀 유출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개인정보를 빼내간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유출을 해 나갈 때 IP는 지금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지금 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저번 달에 이제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실에 대해서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쿠팡 측을 상대로도 이제 고객센터에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박성 이메일을 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당시 유출을 해 나간 직원 자체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지금 확인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예. 그래서 당연히 그 확인이 필요한 데 있어서는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유출을 해 나간 사람이 한 명에 불과한 건지 예.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른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력을 받아서 또 가능했었던 것은 아닌지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좀 필요한 대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뭐 누가 이제 어느 직원인지까지는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 계속해서 이제 특정을 통해서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하고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빠르게 좀 확인을 해야 좀 피해를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쿠팡의 내부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기술적인 취약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쿠팡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업체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여부를 나중에 이제 과징금을 산정을 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나 아니면 뭐 민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과징금을 부과를 할지 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지금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더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이 내부적인 기술의 취약성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도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술적인 취약 부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말 큰 규모,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카페 누적 가입자 수가 약 48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저번에 이제 SKT 손해배상금 30만 원 결과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 규모도 크고 첫 손해배상 소장도 지금 접수된 사례가 지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말 법조계가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지금 한 10여 개의 카페에서 이 소비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이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입자가 24만 명이 이른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 피해자 수는 점점 이제 늘어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 집단 소송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1인당 20만 원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였지만 사실 실제 재판으로 갔을 때 이제 인정되는 금액은 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존의 판례에 비춰봤을 때는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말하는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뭐 100명이라고 치면 한 명이 그냥 이 피해자 나머지 99명을 대리를 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한 명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99명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하는 집단 소송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가 이런 구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소송에 이제 참가를 해서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으셔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 될지 소송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그래서 내가 참가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참가를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국내 손해배상 소송 말고요. 쿠팡이 현재 미국 증시의 상장사라는 점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거나 현지에서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뭐 주주 집단 소송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 집단 소송은 미국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보통 이제 주주들이 이제 집단 소송 형태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지난 2월에 사실 이제 쿠팡 내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보를 공시를 했었을 때 이런 뭐 보안 자료, 보안 위협이 뭐 재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인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공격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결국 이제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만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보안 위협이 취약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뭔가 개선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보안 위협이 없고 사업에 있어서도 악화될 부분이 없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투자자들 기만을 한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드러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쿠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도 뭐 주가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집단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대통령이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예고에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매출액의 최대 3%까지를 매출의 3%.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과징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최대 기준이고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이제 부과를 하지는 않고 그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대신 이 쿠팡과 같이 회사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를 하기 위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보안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 과징금 액수가 50% 정도로 또 이제 감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자체가 지금 최대치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쿠팡의 매출이 뭐 작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뭐 한 4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3, 4분기까지만 해도 36조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징금 최대 규모로 따지게 되면 1억 원, 1조가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지금 뭔가 쿠팡 내에서도 그동안에 뭐 취약하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장치를 두고 조치를 취해왔다라고 하면 그 과징금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 근데 어쨌든 그 규모도 상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출액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SK 사태와는 조금 다른 것이 그때는 이제 외부에서의 해킹의 소행이었거든요. 해커의 소행이었는데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지금 내부 직원이 결국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정보를 뺀 내부자의 해킹이라서 사실은 중대성으로 따지게 되면 이것 또한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사태라서 그래서 이제 과징금 액수도 어느 정도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추가 피해를 막는 일이잖아요. 현재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구매 정보까지 다 털린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환불이라든지 교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줄 것처럼 뭔가 이제 메시지가 올 수가 있거든요. 스미싱이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유출이 됐다 보니까 결국 내가 계속해서 사왔던 물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게 산 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클릭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피해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스미싱 메신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제 링크 같은 경우에 클릭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또 이제 보이스 피싱에도 또 이제 뭔가 이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구매 내역 이런 이제 주소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유출이 됐고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더욱 더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유출한 범인과 함께하는 뭐 공범이 있다거나 다크웹에 이런 정보들이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조심스럽지만 이게 지금 퇴사를 한 직원이 이렇게 이제 혼자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것이 기술적으로 물론 이제 뭐 이 조치가 잘 되어 있지 못해서 가능했다라고는 하지만 내부자가 있지 않고서는 또 이런 게 가능했을까 또 이런 의문도 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존재한다라고 보고 이제 공범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해나가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유출이 되면 다크웹을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좀 대규모로 유출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렇게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수사기관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 있으면 또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최근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이제 좌초했었는데 이 여객선 선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선장 구속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은 당시에 이 조타실에 있었던 사람이 당시 항해사, 그다음에 이제 조타수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 선장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조타실에 있지 않고 그 본인의 선장실에 있었습니다. 선장실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뭐 섬 사이를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항구에 정박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자동 항법이 아니라 수동으로 이제 항법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조타실에도 선장이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혐의의 중대성 자체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추가로 나아가서 본인이 조타실에 있었다라고 진술을 해달라라고 이제 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수사나 이제 재판에 있어서도 증거를 인멸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종합을 한다면은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타실에 선장이 있지 않았고 선장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난 곳이 굉장히 이제 협수로여서 위험 구간이었다고 하는데 선장이 이제 조타수나 항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타실을 이제 지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이제 좁은 항로이고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선장이 조타실에 있을 것을 이제 선언법 자체에 이제 명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날도 지금 저희 오늘 사건 현장 여기서 마무리를 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